네. 혹시 우리나라에 뭐 유전이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예, 뭐 잊을만 하면 이따금씩 뭐 그런 예. 얘기는 많이 뭐 들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뭐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 우리 정부가 돈 쓰는 것들을 보면은 뭐 정부뿐만이 아니죠. 미국에 가서 수백조씩 투자하겠다 턱턱 얘기하고 뭐 내년 예산도 700조를 훌쩍 넘어서 뭐 730조에다가 국채도 200조씩 뭐 발행하겠다 이런 거 보면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뭐 유전이 터졌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은 혹시 우리나라에 유전이 터지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겠죠, 부총리님? 예, 당연히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뭐 너무 많은데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그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게 있고 이게 국정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안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부총리님 이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직 본격화는 안 되고 뭐 이렇게 국정위에서 한 단계 정도인가요? 그 제안을 해서요. 아마 정부 부처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거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그 뭐 추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 고용노동부에서 추산을 했는데 한 최대 1조 원 정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 실업급여 개정이요. 네. 흑자 상태입니까? 적자 상태입니까? 지금은 금년은 흑자인데 내년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뭐 적자로 갈 가능성이 높. 금년에 흑자고 확실해요? 예, 금년까지는 그래도 흑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예, 뭐 실업급여 개정에 금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 흑자로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이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이 돼서 부총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안 개정을 지금 보고 예, 실업급여 개정은 마이너스로. 그렇죠. 네. 예. 지금 이게 실업급여 개정에 보면 공자기금이 꽤 들어가 있어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4조 2천억 정도 적자 상태죠. 네. 그리고 올해 재정 수지도 당연히 뭐 수천억대 적자고 예산을 수립한 것보다 항상 초과 지출이 되는 게 작년 올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업급여 수지가 계속 적자인데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실업급여 중에 특히 실업급여 개정은 좀 제도 개선을 좀 하면서 같은 새로 또 제도가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AI 경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고 AI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뭐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아마 AI로 인한 어떤 실업, 취업 절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도가 나왔는데 은행 콜센터 직원분들이 이제 AI 상담원으로 대체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저도 최근에 은행에서 뭐 이렇게 연장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AI 상담원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뭘 하겠다 그러면은 다 이해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저도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구나.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실업들이 당분간 발생할 여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AI로 인한 실업 위기의 심각성 지금 인식하고 계시죠? 예, 기술 전환이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실업급여를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일각에서는 우리 커피 탈 때 쓰는 실업급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익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지금 총 수급자가 169만 명인데 2번 이상 반복 수급하신 분이 49만 명.
3번 이상 수급하신 분들도 11만 명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20회에 걸쳐서 1억 이상을 받아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반복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오히려 실업급여 개정의 건전성을 높여놔야지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럴 해저드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실업급여 개정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모성보호, 육아급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에서 이걸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개정을 분리하는 것도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실 장관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육아급여 같은 부분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지금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 퇴사 부분에까지 이렇게 늘리겠다. 또 이런 어떤 반복적 수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실업급여의 어떤 자금원이 고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빠르게 좀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건 알지만 그냥 쉬었음 하는 네네. 친구들 중에 한 70%는 또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쉬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나 부정수급 이런 부분도 단속 철저히 해서 예,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2030 청년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썩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분들을 무슨 극우다 이렇게 공격하는 정치인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인 다수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2030 세대의 어떤 역차별이라든지 상실감을 작동하는 방식으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 물론 저도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신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업급여 개정이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는 매달 고용보험료 내고 하는데 퇴사도 안 하고 또 적당한 직장 다니면은 직장에서 소득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 특별한 복지 혜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자산 격차는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 돈 받아가지고 돈 벌어서 이게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겠냐. 근데 어떤 데서 보면은 나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여기 놀러 간다. 나 이거 몇 번째 이거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나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느껴져가지고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어떤 특혜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혜택들을 주고 또 어떤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제가 이 AI 관련한 어떤 실업 위기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자꾸 AI를 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경쟁력 해야 되는데 지금 판교 같은 데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실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더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문과생 중에서도 코딩 좀 가르쳐서 사실 밀어 넣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내보내지고 있어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I랑 같이 코딩하면은 되는데 굳이 평범한 수준의 사람을 쓸 필요 없거든요. 실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정당 업무를 효율화하겠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머 분들을 좀 고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노트북 켜고 프로그래밍 계속 해보더니 야, 우리 프로그래머 안 뽑아도 되겠다. AI랑 같이 하면 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저희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챙겨가면서 돈 아껴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총님도 이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의 중복수급을 만든다든지 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저희들 일반 회계나 또 공작이면서 계속 밀어넣을 수도 있고 고민은 많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돈 쓸 때는 많고 이게 갈수록 이제 위기들은 많으니까요. 현명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